까지 예천군 화지에 머물던 동학군이 관하 쪽인 직강소와 동학진과의 약조대로 8월 28일 행진을 시작합니다. 약조는 다름 아닌 직강소 복원 50명이 잡히고 이를 불안나게 여긴 관하 쪽에서 아전 출신 노 이공형들을 보내와 모사대장인 학초와의 약조입니다. 관하에서 설치한 직강소는 원래 동학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동학군이 성중에 들어가서 직강소를 접수하고 대신 동학 시내에는 안동에서 죄를 짓고 숨어다니는 2명을 보낸다는 얘기고,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출발 아침날 박현성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음력 8월 28일 박현성은 예천 부중으로 떠나고 화지의 동학군은 예천 부중과 서정잣들 사이의 제방 쪽으로 행진하였습니다. 본래의 약조대로 대장 김한도를 묶어보내고 성중으로 갔던 사자 박현성이 돌아오기 위한 신호로 양쪽에서 발포한 총소리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총소리를 내. 이를 알지 못하는 행진하던 동학진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 논들 벼포기 사이로 달리면서 밟고 밟히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갑오척사로기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얼마 후에 현산 정찰병이 깃발을 휘두르고 총을 쏘면서 황급하게 보고하기를, 일반여 명이 가득히 몰려오는데 시베리에 이어져 있으며 고함 소리가 땅을 진동합니다 라고 하였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다. 한편으로는 포병을 징발하고 한편으로는 높은 곳에 올라 상황을 살피려고 포병을 따라 앞쪽으로 달려가니 적은 이미 우정으로 들어가서 가득 차 있었으며 부병과는 몇 걸음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직강과 여러 집사들은 박현성과 김노연을 자중해서 칼로 배려하였다. 현성이 간청하며 말하기를, 오늘 병사들이 출동한 것은 나의 본뜻이 아닙니다. 잠시 김노연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를 풀어준다면 먼저 진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이 군사들을 물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유사와 같이 보내어서 내가 결말을 짓는 것을 보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 속박을 풀어주고 한두 명의 영리한 유서로 하여금 사자로 분장하여 무기를 지니고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적진에 도착하자 현성은 급히 몸을 피하여서 보이지 않았다. 다른 점으로 가는데 여러 적들은 모두 몰래 총과 창을 지니고, 여기 온 저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해치우자 라고 은밀히 말하였다. 유사가 기가 밝아서 이야기를 듣고 급히 달아나서 본진으로 돌아왔다. 등 뒤의 적진에서 탕하고 총성이 크게 들리고 타란이 번개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가서 하마터면 총에 맞을 뻔하였다. 땅에 바짝 붙어서 기어가니 제방 위에 있던 부병들이 급히 이들을 구하여 돌려보냈다. 그리고 일제히 총을 쏘니 총성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삽시간에 부병들이 서정의 긴 제방을 에워싸고 양면에서 협공을 하였다. 캄캄한 가운데 단지 유성 같은 불빛만 보이고 우레 같은 소리만 들렸다. 총탄이 떨어지는 숲속에서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어지럽게 땅으로 떨어졌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에 가득 차서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되지 않아 마구 죽였다. 그런데 이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청복동 주민에게 산리에 횃불을 많이 설치하여 군대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본진에서 총이 울리거든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여차여차하여 적병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고 시켰다. 되자 산 위에서 불빛을 밝히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안동호 구원병이 3,000명이 올 것이다. 너희 적도들이 어디로 달아나겠는가? 라고 소리 질렀다. 적병들은 이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모두 동남쪽 들판의 농가 못으로 달아났는데 상당수는 못에 빠져 죽었고 나머지는 모두 옷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부병들은 이들을 추격하여 논에서 많이 때려 죽였다. 얼마 후 숲속은 텅 비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저들의 의관과 총, 창, 양곡, 솥, 마필 등을 거둔 것이 이루 셀 수 없었다. 부병들은 고을로 돌아와 관정에 들어가 뛰면서 춤을 추었다. 부중 후 남녀노소도 모두 눈물을 닦고 웃음을 지으며 서로 축하하였다. 한창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부의 북쪽 부모산에서 망을 보던 병사가 총을 쏘고 고함을 지르며 금고구 적병 수만인이 감명현에서 달려와서 이미 광천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부병들은 급히 춤추던 것을 멈추고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서 일체의 양천의 물가로 달려갔다. 이들은 횃불을 전부 끄고 숨소리를 죽이고 서쪽 언덕에서 잠복하였으며 행사를 나누어 일부는 하류에서 몰래 물을 건너 바사의 풀속에 잠복하였다. 그리고서 살펴보니 적병들이 모래사장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북을 치고 호각을 불며 부르고 대답하는 소리가 원근에 진동하였다. 장차 물을 건너 고을을 침범하려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양쪽에서 총성이 울리며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많은 숫자가 죽었다. 중간에 무너져 흩어져서 우계와 광천의 들판과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동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며 서로 밟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부병들은 귀산년까지 추격하여 수십인을 붙잡아 죽이고 조총, 창, 칼, 금고, 나팔, 마필 등을 매우 많이 획득하였다. 부로 돌아와서 대오를 정비하니 밤은 이미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방곡에 호령을 전하여 각각 안정을 되찾도록 하였다. 부내로 도망쳐온 자들은 여자들에게 많이 잡혀 죽었다. 혹은 돌로 치기도 하고 혹은 불로 태우기도 하였다. 김노연은 관사에 묶어두었는데 당시 사태가 급박하여 아무도 그를 지키지 않아서 구금을 풀고 달아나 버려서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 8월 28일 당시 직강소 일기의 주요 대목만 간추려 소개하였지만 전체를 보더라도 앞뒤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행진 마지막 부분이 있었던 동학군의 사상자는 관아 직강소의 부병들의 적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행진하는 동학군을 향해 안동에서 구원병이 온다는 소리로 기설을 제압한 후에 어둠을 틈타 동학군을 공격하여 전과를 올릴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부병들이 용감 무서 한전노이 대단하지만 성중후 아녀자들이 부중으로 도망온 건장한 동학군을 돌로 쳐 죽이기도 불에 태워 주기도 한 점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학 총본살인 도소가 충청도 보은에 있었던 관계로 영남의 다른 지역보다 동학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이를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될 때는 아쉽게도 학초전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관아 쪽에서 정리한 가보 척사록에 근거하여 논문들을 작성하다 보니 그 줄기는 대부분 직강소의 내용입니다. 8월 28일에 발생한 동학군의 사상자는 당연히 관아의 직강소 부병들이 동학군을 무찌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관아 부병들이 수만 명의 동학군을 무찌른 것입니다. 라면 당시 예천의 관아 부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조선 개국 이래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한 경우가 됩니다. 같은 동족에다 같은 향민끼리가 아니라면 우리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대첩이 되었을 겁니다. 더구나 부중후 아녀자들이 한밤중 건장한 동학군을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인 일은 세계 전쟁사에도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병자 양난을 겪으면서 여기저기에서 대첩을 거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둔 얘기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기 사진과 같이 가보 척사록 기록대로 이날의 일들을 서정자 전투로 명명하여
전적비로 세우고 또 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대도회가 이런 참혹한 결말로 끝난 후 학초는 어떻게 지내게 되었고 예천 부종우 직강소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진행하겠습니다.